안녕하세요. 음, 제가 발표할 논문의 주제는 긴장, 스트레스, 트라우마 완화 운동, TR이라고 합니다. TR의 불안 감소 효과에 대한 그 파일럿 연구입니다. 저는 국제내격종합대학원 상담심리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오주원입니다. 자, 본 연구의 목적은 긴장과 스트레스 및 트라우마 완화 운동으로 알려진 그 독특한 운동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좀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이 TRE의 원리, 예, 그리고 이 TRE의 기전, 메커니즘을 예, 고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TRE가 성인의 상태 불안을 감소시키는지 이 하나의 파일럿 스터디로 탐색하는 정도입니다. 구조화된 실험 설계를 적용해서 본격적인 그 효과 검증을 착수하기 전에 예, 먼저 이제 파일럿 스터디를 통해서 효과를 검증하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스트레스는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예,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활력을 주기도 합니다.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스트레스를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17년도에 DSM-5의 진단 기준에 맞는 외상 후 스트레스 환자 수가 2013년 6,741명에서 2017년 8,209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트라우마 치료는 심리치료사들을 상당히 좌절시킬 정도로 어려운 내담자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 환자의 뇌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뇌의 편도와 뇌관과 관련해서 트라우마가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서, 신체 감각, 이미지 이런 그 감각들이 이렇게 그 조각조각으로 분산되어서 편도 그리고 뇌관 여기에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다가 트리거가 일어나면 그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었던 그 장면으로 와라락 돌아가서 정서와 감각을 재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정서가 고스란히 살아나기 때문에 완전히 재경험하는 거랑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는 일회성이 아닌 그 반복적인 고통을 주는 상당히 어려운 그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신경과학 연구에 의하면 PTSD 환자에 대한 언어 중심 치료법들이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트라우마 과정을 잘 살펴보면 그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인 생리학적 과정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의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 본능적인 차원, 그러니까 뇌로 치면은 뇌간 차원, 브레인스템의 그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피질 과정에서는 피질 과정은 비활성화되고요. 따라서 사회적 참여 시스템이 차단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뇌의 3층 구조를 보면은 트라우마는 이쪽 부분에서 피질 하 영역, 요 파란색 부분이 피질 영역이고요. 분홍색과 이 초록색 부분은 그 피질 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변형계와 뇌간, 변형계가 그 아미그달라, 편도가 변형계 위치 정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뇌간은 생명의 뇌죠. 파충류의 뇌. 예, 뇌간과 변형계 이렇게 이게 각인이 되기 때문에 그 피질 영역은 스탑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삼중 구조의 뇌는 다운시프팅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피질에 평상시에는 피질에 가 있다가 이렇게 비상시에는 에너지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변형계와 뇌관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런데 트라우마가 바로 이제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발생할 때는 뇌관과 변형계가 활성화되고 심피질은 스탑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로 하는 심리치료는 그래서 트라우마 환자들은 말로 뭔가 그때 상황을 설명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접근을 통한 치료는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지금은 트라우마 심리 치료 기법들이 주로 이제 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부터 여기가 몸이고 정서고 여기가 인지라고 한다면 몸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트라우마 심리 치료 기법은 용이하다라는 측면에 학자들은 많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폴리베이갈 차트라고 있습니다. 스티븐 포지스 박사님이 자신의 폴리베이갈 시어리, 그러니까 다미주 신경이라고 하죠. 다미주 신경 이론을 발표를 하면서 이런 이제 그림들이 이제 그려지게 되는데요. 소셜 인게이지먼트 시스템, 이 부분이 사회 참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영역은 인간이 안전하다라고 느낄 때, 안전이 확보될 때 초록색 영역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초록색 영역에서는 호기심, 그 다음에 열린 마음, 그 다음에 연민, 그 다음에 깨어있음, 마음 챙김, 그 다음에는 안정화, 그 다음에는 고요함, 연결 속에서 이제 고요함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이 확보될 때 이러한 심리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이렇게 점점 올라가면서 각성이 증가되게 되죠. 각성이 증가되면서 fight flight 모드, 싸우거나 도망가는 모드, 이 노란색 영역을 넘어서면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I cannot이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프리즈 모드로 들어가죠. 우리의 신경계가. 프리즈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완전 무력감, 그 다음에 우울, 무감각, 해리, 셧다운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상태에서는 사회 참여 시스템, 이것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피질 과정이 비활성화되고요. 사회적 참여 시스템이 차단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고, 트라우마 과정에서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챙김이라든지 상향식, 아래에서부터 뇌의 아래층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형식이죠. 그러니까 몸 감각에서부터 정서로, 정서에서 피질로, 인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바텀업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향식 신체 지향 심리요법을 BOP라고 하는데요. Body Oriented Psychotherapy에서 BOP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BOP의 중요성은 포커싱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낸 유진 젠들린이라고 하시는 분이 포커싱 개념에서 벌써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바이오제네릭 어널리시스에서 그 다음에 기타 여러 접근 방법에서 BOP 방식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향성의 이러한 치료법들이 이제는 막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PTSD, 외상에 대한 수요가 지금은 상당히 많이, 그죠? 9.11 테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현대 외상 수요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이제 비용이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 그 다음에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시간적인 여유가 어렵다는 거, 그 다음에 치료사들이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BOP 오리엔티드 된 치료사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지금 어떤 것들이 이제 요구가 되고 있느냐면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아주 시의적절하게 버셀리 박사님이 TRE 운동법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해내셨습니다. 이 버셀리 박사님은 전쟁으로 피피한 아프리카 19개국 국가에서 15년간 대규모 그룹에 적용하여 그 탁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50여 개국에 소개가 되고 있고요. 이 버셀리 박사님은 이 야생동물을 보면서 하나의 힌트를 발견을 하였습니다. 포식자의 공격에 정기적으로 노출이 되죠.
그 동물들은요. 그렇지만 그들의 자연 치유 방법의 하나인 떨림, 트레머, 떨림, 부르르 떠는 거, 이 트레머가 트레머가 어떻게 이게 자연 치유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해서 이 떨림으로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에 착안을 해서 TRE 떨림 운동을 개발하였습니다. 자, TRE 운동법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은요. 1번 운동은 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옮겼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옮겼다가 이렇게 1번 운동에서는 발목 운동입니다. 발목을 활성화시켜주는 운동이고요. 2번 운동에서는 이렇게 발 뒤꿈치를 들어요. 예, 그리고 이쪽 뒷발은 균형을 유지합니다. 예, 그래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면 이 종아리가 그 활성화되는 운동입니다. 그 다음 3번 운동은 허벅지 활성화 운동이고요. 요 자세에서 이 엉덩이를 낮췄다가 높였다가 이렇게 하면 허벅지 근육이 상당히 많이 당깁니다. 이런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운동은 순서가 1, 2, 3,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번에서는 다리를 어깨 넓이보다 더 넓게 벌리고 무릎을 조금 굽힙니다. 무릎을 좀 굽힌 다음에 위에 상체를 툭 떨어뜨리고 호흡을 3번 하고 그 다음에 오른손을 오른발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뒤 대퇴부 있는 쪽과 오금 쪽이 당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호흡 3번, 그 다음에 오른손은 왼발로 오른손 두 손을 다 가져갑니다. 그럼 이쪽 발 쪽에 그 뒷 근육들이 당기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로 가지고 와서 손을 뒤로 뻗습니다. 뒤로 뻗고 호흡 3번. 이렇게 해서 그 다리 뒷근육을 활성화시키는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운동은 허리를 손 뒤에 갖다 대고 배를 앞으로 쭉 내밀어요. 골반을 앞으로 쭉 내밀고 뒤로 몸을 조금 이렇게 젖힙니다. 그러면 화살처럼 앞부분이 이렇게 되겠죠. 우리 인간은 평상시에 몸을 이렇게 할 일은 별로 없죠. 이렇게 구부리는 일은 있지만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해주게 되죠. 이때 떨림이 일어날 수 있죠. 떨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TRE 운동에서의 모든 떨림은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여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에서는 벽을 활용합니다. 벽을 활용해서 벽에 등을 대고 발을 앞으로 쭉 당겨서 이렇게 되면 이제 허벅지와 다리가 긴장 상태가 일어나죠. 이때 좀 떨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때 역시 떨림은 허용됩니다. 그래서 그 긴장 정도를 1에서 10까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7 정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힘들다 그러면 조금 더 올라오고 더 힘들다 그러면 조금 더 올라오죠. 그래서 마지막 동작은 이 상태에서 쉬는 거죠. 쉬면서 허리 척추를 하나씩 이렇게 말아서 올라오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운동이 이제 7번 운동 떠는 운동인데요. 바닥에 누워서 이런 자세를 취합니다. 이런 자세를 취하거나 또는 이런 자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허리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들어 올리거나 이 자리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거죠. 들어 올려서 한 1분 정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몸이 앞뒤로 흔들리거나 좌우로 흔들리거나 해서 이렇게 흔들리면서 약간의 떨림이 있습니다. 이 떨림이 트레머를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7가지 운동법은 몸을 자극해서 떨림을 유도할 수 있도록 피로를 쌓이게 하고 피로가 쌓였을 때 더 잘 떨립니다. 스트레스가 좀 쌓였을 때, 긴장이 쌓였을 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엉덩이를 내리고요. 바닥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버터플라이 자세로 이렇게 돼 있던 다리를 조금씩 5cm씩 이렇게 오므립니다. 이렇게 오므리면 이 상태 조금 이렇게 오므렸을 때 이때부터 다리가 이렇게 부르르 떨리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그러면 이제 조금씩 오므려 보기도 하고 다시 열어보기도 하고 열었다 닫았다를 하면서 내 몸의 반응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본인의 몸에 맞게 이 떨림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10분 정도를 하는데요. 10분 정도 하고 나서 멈출 때는 다리를 쭉 펴고, 다리를 쭉 펴면 그냥 멈춰집니다. 그런데 다리를 쭉 폈는데도 멈춰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폈는데도 멈춰지지 않는다. 그럼 발을 이렇게 딱 꺾어요. 딱 꺾어서 다리를 딱 긴장을 조금 살짝 주면 떨림은 멈춰집니다. 그 다음에는 일어서려고 할 때 바로 일어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돌아 누워서 약간 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어서는 것이죠. 굉장히 심플한 운동법입니다. 이 운동법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법은 이 굴곡근으로 알려진 근육 그룹을 피로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안된 매우 간단한 운동이고요. 이때 이제 요근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근은 위 상체와 아래 하체를 연결시켜주는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과 활력과 관련되는 근육이 소에스 근육이다 해서 이 소에스 근육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TR에서는요. 그래서 요거의 역할은 뭐냐면 스트레스 반응이라든지 모든 취약한 부분,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머리, 그 다음에 생식기, 장기, 눈, 코, 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꽝 소리가 나면 우리는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 보호하나요? 이런 것들을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게 되죠. 그래서 이 요근의 역할은 이러한 중요한 취약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지를 태아 자세로 수축하여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근육이다. 이 근육의 역할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반응이 끝나면 이완 상태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가요? 스트레스 반응을 처리할 수 없거나 또는 만성 스트레스일 경우에는 긴장이 계속 유지가 되고 따라서 불안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PTSD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따라서 두려움은 신체의 근육 긴장 패턴으로 박혀 있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 신경 에너지는 생리학, 심리적, 감정적, 행동적 모든 수준에서 부적응적인 기능의 근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뉴로데닉 트레머스라고 신경성 떨림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긴장을 한다거나 화가 난다거나 어떤 그 중요한 자리에서 발표를 한다거나 그럴 때 우리는 나 떨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떨려, 손이 떨려, 심장이 떨려, 뭐 이렇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DSM-5에서는 이 떨림이라고 하는 것이 공황발작이나 사회공포증, 범불안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 떨림이 진단의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머셀리는 이러한 떨림이 자율신경, 변형계, 뇌간회로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고 스트레스와 외상의 경험에 반응을 해서 본능적으로 활성화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머셀리 박사님은 신경성 떨림이 하나의 치료적으로 활성화되어서 불완전하거나 조절되지 않는 스트레스 반응을 방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방출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스케어 박사와 피터 레빈 박사님도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인간은 떨림이 이 자연스러운 떨림이죠. 어떻게 보면 동물에게 일어나는 이 자연스러운 떨림이 사회화되었다. 그래서 이 떨림을 억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떨림이 억제한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반응인 떨림은 불편하고 통제할 수 없는 행동으로 경험을 하게 되고요. 인간이 그렇게 경험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피해야 하는 것, 심지어는 약이나 알코올 또는 다른 물질을 통해서 이를 마취시켜버려야 하는 것, 그러니까 그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떨림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셀리에 박사님이십니다. 1973년에 떨림에 대한 최초의 연구입니다. 이 동물은 자연스러운 떨림을 가지고 있고요. 이 떨림이 스트레스나 충격적인 사건에 따른 반응이고 동물에게 적응적 이점이 있는 것으로 최초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신경생리학적 연구에서는요.
외상적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생리적 쇼크가 발생하고 보호 호르몬을 분비하게 된다. 그래서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면 신체 근육 조직에 높은 에너지 전하, 하이 에너제릭 차지를 동반하게 된다. 그래서 근육에 이 에너지가 갇혀버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 또한 그 동물이고요. 인간 동물 또한 인지된 위협이라든지 위험에 대해서 이와 똑같은 반응을 하게 된다. 그런데 다른 포유류종은 외상적 사건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방출하죠. 부르르 떨어서. 이걸 방출하게 되는데 외상적 사건으로부터 자발적인 회복을 촉진하는 타고난 떨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부르르 떨어서 방출하고 그 다음에 정상 생활로 돌아가도록 한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화 과정에서 떨림을 나약한 것으로 해석을 해버리고요. 그래서 그 병리적인 것으로 여기고요. 그래서 이거를 떨림을 억제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방출이 되지 않고 이게 신경계에 그대로 갇혀있고 근육에 갇혀있고 그러면서 병리가 일어나고 이것이 PTSD 현상으로 나타난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합니다. 신경성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기공이라든지 생체 에너지 분석이나 홀로트로피 호흡이라든지 SE, 이 피터 레이븐 박사님이 개발하신 거고요. SP는 팻 오그덴 박사님이 개발하신 이겁니다. 그다음에 신체지향 최면요법 이런 데서는 이런 것들이 다 BOP 요법이죠. BOP 요법은 진동이나 떨림을 치료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떨림, 유도된 떨림이 치료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면 자율신경계에 갇힌 잔류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말 그대로 떨림을 통해서 요근을 풀어서 갇혀있는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떨림은 방출의 자발적인 활성화이며 TRE로 유도될 수 있는 회복 메커니즘을 나타낸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연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RE 워크숍에 참석한 대학원 25명입니다. 3시간의 워크숍을 했고요. 상태 불안 검사를 전후에 했습니다. 10개 긍정, 10개 부정 문항입니다. 척도의 출처는 여기고요. 자료 분석은 페어드 T 검증을 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상태 불안에서 긍정에서 긍정 점수가 2.50이었는데 훈련 후에 3.30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상태 불안 부정에서는 훈련 전에 1.8이었고요. 훈련 후에 1.18로 감소되었습니다. 자, 문항 하나하나를 보시면 여기 페어드 T 검증을 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유의미한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여기는 긍정 문항이죠. 나는 평온하다, 안전하다, 흡족하다, 자신감 있다, 만족스럽다, 유쾌하다. 이런 문항에서 모두가 다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습니다. 부정 문항에서는요. 이쪽 페어드 T 그 밸류 값을 보면 나는 닥쳐올지도 모르는 불행을 지금 걱정하고 있다. 이 문항에서만 유의미한 그 향상이 없었고요. 유의미하지 않았고요. 다른 모든 문항들은 다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습니다. 나는 긴장을 느낀다, 두렵다, 초조하다, 안절부절하다, 걱정이 많다, 혼란스럽다. 이런 것들이 다 감소됐다는 것이죠. 자, 논의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버셀리 박사가 개발한 TRE 운동법이 긴장과 스트레스 그리고 트라우마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하나의 파일럿 연구입니다. 그 결과 TRE는 상태 불안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기존 연구와 비교하기 위해서 탐색한 결과 단 한 건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맥케너의 연구에서는요. TRE를 체험한 집단에서 불안 점수가 유의미하게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 맥켄의 연구에서는 4일간의 집중적인 TRE 입문 과정인 레벨 1 교육 과정에 참여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불안이 감소했고 주관적 웰빙과 삶의 질의 개선을 보였습니다. 대학원생 25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석사 박사과정 학생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강한 모집단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본 연구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정신과 여성의 정신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구에서는 성별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는 객관적인 측정법을 좀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만 했죠. 예, 그래서 혈액이나 타액, 뇌파 분석과 같은 생리학적인 측정이라든지 관찰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활용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본 연구는 하나의 그 탐색적인 성격을 갖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실보다는 어떻게 보면 추론의 특성에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학제 간의 협력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버셀리 박사님은 진화학이나 신경생물학, 인지신경과학, 신경심리학, 외상학과 같은 다양한 학문 분야를 섭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학제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고 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테아리 운동법은 대학원생 25명을 대상으로 하는 본 파일럿 연구에서 상태 불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해 보면 TRE는 안전하고 배움이 굉장히 용이하고요. 평생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자조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TRE 운동법이 인류 보편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주 혁신적인 운동법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그 엄격하게 구조화된 실험 설계를 통한 연구 결과가 거의 없고요. 본 연구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지금은 어떤 일화적인 증거라든지 또는 파일럿 임상 결과 연구가 있을 정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효능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본 연구에 대한 결과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심스러운 해석이 좀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통제된 그 어떤 실험실 연구에서 잘 구조화된 어떤 연구들을 통해서 양적 연구 또는 질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